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10월 23일에 저녁에 이제 10시 경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지금 꺾였거든요. 그래서 꺾인 거 한번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순환매가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반도체로 또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또 있지 않겠냐. 게다가 이제는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기준으로 지금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현금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최대 한 30%에 해당하는 현금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30%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20% 이상은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구글 콜앱 코드나 그 다음에 뭐 엑셀 데이터 이런 것들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유사투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은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우선 뭘 얘기하고 싶냐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 꺾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금요일부터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가면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과열권까지 한꺼번에 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구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과열권까지 가는 거는 이례적인 거고 보통은 한 여기 0.01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멈춥니다. 이건 코스닥은 아직 룸이 남았지만 코스닥은 더 빨리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변곡이 나왔으니까 이 변곡이 나왔을 때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을 억지로 먹으려고 이제 막 들이대면 오히려 이제 리스크가 생기고 탈이 나는데, 외부 지금 지표상으로도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보게 되면 일단 금요일 날 저녁에, 이게 24일이에요. 24일 날 저녁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셧다운이 있음에도 미뤄져서 발표하는 건데, 물가별 지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금요일 날도 막 세게 치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계속 이제 달러원 차트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달러원 차트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어떤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특히 이제 1,500원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시장은 뭔가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어 모멘텀이랑 갈 수 있는 모멘텀이랑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섞여 있는데, 실적 발표가 일단 마무리되면은 모멘텀이 끝나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연준의 금리 결정도 이달 말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이벤트를 시장에서 또 기대를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 말까지도 조정이 좀 있다가 이 연준의 금리 결정 확인하고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11월 초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내려가는 구간, 만약에 이게 길게 흘러가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달 말까지 이제 그 뭔가 과열권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미 꺾였으니 이번 달 말까지 최소한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 금리 인하 결정, 그다음에 셧다운 종료, 이 세 가지가 좀 마무리되어야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의 어떤 변곡점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전에 이제 여기 과매도 영역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아마 통상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6월의 어떤 중반월 이후에 7월 초까지 내려갔던 이런 시점에 비교해서 이번에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까지만 시장이 좀 피곤할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고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달러원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좀 보게 되면 뭔가 큰 변곡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추세선이 자동으로 그어지는 차트, 이 핀비즈에서 가져온 건데 요게 이제 스파이 그다음에 QQQ입니다. 이게 수렴되고 있죠. 차트라는 게 이제 수렴이 되고 나면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발산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산을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수렴되는 과정이 찔찔찔찔찔 더 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뭔가 위아래로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에 따라 붙는 게 좋지 이게 위로 갈 거다 아래로 갈 거다 막 예측하면서 플레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떻겠냐. 뭐 내심 이제 기대하기로는 좀 횡보하다가 위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국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가지고 80조가 넘어가는 투자자 예탁금이 있다 보니 시장은 굉장히 이제 떨어지면은 뭔가 돈이 들어오고 떨어지면 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거는 뭐 예측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이제 무조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어 보자.'라고 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략적으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현금을 들고 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은 상대 강도라 또는 RS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라고 보게 되면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RS 최상이고 여기 이제 11선 이상에서 버티고 있는 애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와 조선, 전력, 원전, 그다음에 로봇, 방산 그리고 에너지 최근에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았으니까 그다음에 지주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섹터들이 어 최근에 순환매를 돌고 있죠.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붉은색이 올라갈 때는 하나의 섹터만 좋아지든지 아니면 시장이 조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이번에 이제 이게 내려가는 구간인데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이 올라갔죠. 이 순환매가 돌면서. 이 순환매는 이 그동안 안 올랐던 섹터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그래서 조선이랑 방산이랑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금융도 좀 봐라.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처음에는 어 조선이랑 금융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방산이랑 조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순환매가 어느 정도 돌고 나면 순환매가 돌고 난 기업들이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저는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업종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대 강도랑 우리가 RS를 머릿속에 넣고 이 그래프를 이제 보죠. 지금 2차 전지는 하위권이잖아요. 수급이 여기는 수급 오실레이터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바이오도 지금 변동성 조정 모멘텀에서는 바이오가 18등, 20등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어요. 하위권인데 지금 수급도 빠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화장품은 아예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도 아니니까 게다가 수출 데이터도 안 좋고 일부 회사들은 컨센까지 하향되고 있으니 화장품은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배당 지수가 있어요. 이 고배당 지수는 그래도 좀 볼만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고배당 관련해서 이 분리과세 관련된 모멘텀이 다음 달 13일 이후 조세 소위원회를 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10% 포인트를 내리는 방안을 한다고 했으니까 11월 13일부터 이게 점차 11월 들어가면은 점차 시장에서는 고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텐데 때마침 이 고배당 관련된 업종 관련된 이 수급은 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순환매는 어쩌면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좀 열심히 해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금융이나 지주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그럼 최근에 올랐던 방산, 조선 이쪽은 어떤가? 전력기기도 있죠. 어떤가 우리가 한번 보러 가야 되겠죠. 우선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은 수급이 좀 채워져 있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전력기기가 아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KRX 반도체 수급은 비워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수급이 비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제 수급이 채워진 데 가봐야 큰 좋은 꼴을 못 보기 때문인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력기기도 전기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급이 그렇게 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좀 꽉 차 있는 거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보자. 지금 서둘러 뛰어들지 말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좀 잘 나왔지만 좀 쉬었다가 눌림목 때 공략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와 반대되는 어떤 전략도 있겠지만 제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세 기대로 과열권까지 올랐던 자동차도 지금 수급 오실레이터가 빠지고 있죠. 게다가 자동차는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해당도 안 돼요. 그리고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해당했던 조선도 지금 수급이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우주항공과 국방을 보게 되면 지금 방산이잖아요. 방산도 수급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코스닥 방산은 그래도 뭐 조금 이제 룸이 더 남아 있다. 그다음에 증권은 지금 지수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좀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어디로 갈 것 같냐? 돈이 어디로 갈 것 같냐? 또는 어디가 돈이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더 탄력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냐?라고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가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해당하냐 아니냐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해당하는 게 지금 섹터 중에서, 그리고 교집합으로 수급까지 미어져 있는 게 뭐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서서히 방산과 조선을 줄여 나가면서 고배당, 고배당과 그리고 고배당 관련된 주식들과,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이 KRX 반도체에 해당하는 것들, 초대형주에 해당하는 반도체로 이제 점차 포트폴리오를 집중시켜 나가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점차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싶냐면, 반도체 유지하고 방산과 조선은 좀 줄여 나가면서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늘리자. 그리고 현금 늘리자. 그러면 현금, 고배당, 반도체, 대형주,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세팅하고 반도체 소부장은 좀 선별해서 플레이하자.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어 심텍 같은 경우 이런 기판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기판이 이제 뭐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소캠 공급망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기사 나오면서 급등했고, 그 이외에도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대만의 이제 그 TPCA 쇼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PCB가 중요하다. PCB가 지금 앞으로 점점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업황이 좋다. PCB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AI 서버가 이제 PCB의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었지만 이제 서버, 스마트폰, 자율주행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산업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기판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이렇게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더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고배당 그리고 현금, 나머지는 좀 개별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급업체들이 4분기 때도 이제 견적을 조정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 일정이 아시다시피 하이닉스가 29일 날 오전 9시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30일에 삼성전자 컨콜이 오전 10시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끌고 가야 된다. 최소한 비중 높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금은 따로 들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이쪽에서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점차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순환매가 지금 다른 어떤 업종들, 뭐 조선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방산 쪽도 수급이 좀 차고 있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이미 차서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차면 다시 빠지는 거고, 빠진 걸 위주로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부장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차오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아직 룸은 더 남아 있지만. 그래서 수급이 비어진 대로 도망가자. 현금 들고. 그래서 현금 플러스 수급 비어진 데를 가야 되는데, 반도체랑 고배당이 지금 현재 안전한 대피처로 느껴진다. 라고 이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